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새로운 내용이 지금 전해졌습니다.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복준 위원님. 예, 일단은 그 석 씨죠. 그 사람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끝까지 지금 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산부인과를 혹시 이용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판단에 대구, 구미, 칠곡, 뭐 김천, 뭐 이쪽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 170개소를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어요. 전방위네요, 지금. 예, 네. 그래서 뭐 그걸 찾고 있고 혹은 또 이 여성이 타인의 이름으로 입원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주변 인물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여성 상담소 같은 데가 한 450개소 정도 된다고 그래요. 거기도 지금 일일이 형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혹시라도 임신 과정 또 출산을 임박해서 뭔가 상담을 받았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런데 그 친모라는 사람 석 씨는 백성문 변호사님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까, 그러면? 네, 맞습니다.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죠. 근데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석 씨 지금 4번의 유전자 검사를 했죠. 국가수에서. 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99.99999%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100% 친모라고 봐야 되는데, 얼마 전에 이 석 씨의 남편이 자기 아내는 출산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무슨 어떤 특정한 이제 그 매체에서 보도가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도 조금 헷갈리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요. 같아요.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100%인데 대검에서 한번 또 나섰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, 쉽게 말해서 우리는 가장 권위 있는 곳이 국가수하고 이 대검의 과학수사과인데, 그래요? 지금은 이름이 이제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바뀌었는데요. 아하. 이곳에서 한 번 더 한답니다. 한 번 더 해서 뭐 사실상 국가수의 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만, 네. 대검에서 직접 구미로 내려와서 이 석 씨의 DNA 샘플을 채취했고요. 지금 이 검사 결과는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. 아하.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제 샘플은 채취했고요. 한 달 정도 있으면 더 이상의 부인은 더 이상 부정하는 건 말도 안 될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나올 것 같은데, 출산 사실을 강력하게 극구 부인하던 친모 성모 씨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믿고 신뢰하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가 믿는데 가장 억울한 게 혹시나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요, 같아요.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. 진짜로 낳은 적이 없네. 예, 어머니 그러면 정말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? 네, 없어요. 정말 없어요.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? 참 저 말도 가관입니다. 믿고 신뢰하는 국가수인데 아니라고 얘기할 땐 좀 진심 믿어달라. 지금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인 국가수도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번엔 대검에서 5번째 지금 유전자 검사를 위해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 갔단 말이에요. 대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한 달 정도 뒤에 나와요. 이것에 대해서도 혹시 극구 부인할까요? 손정혜 변호사님.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이미 뭐 여러 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3번째를 했을 때는 이렇게 먼저 본인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. 내 동의를 받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서 3번 정도 때 하게 되면 내가 모든 걸 인정을 하겠다. 그때도 친자 관계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상황 자체를 또 부인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. 네. 이 자기가 약속한 것도 인정을 못하고 있고 나중에 또 부인했던 전력에 비춰 봤을 때 네. 5번째 유전자 검사가 나온다 한들 이 친모는 부인할 것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단 출산한 걸 부인하는 것이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고 본인의 범죄 자체를 인정하려면 그 앞 전제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경찰 수사, 물론 이 사건은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만 경찰의 수사가 저 40대 여성 성모 씨가 3살 사망했던 3살 여아의 친모라는 걸 밝혀냈을 때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김복준 의원님, 예.
친부를 좀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친부가 밝혀지면 저 여성이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그거는 뭐 이 부인과 관계없이 법정에서 기소하는데 하자가 없어요. 아하. 그러니까 친부를 찾는데 이제 주력하는 건데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부인과 170개소 뭐 이런 거 찾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. 이 석 씨의 휴대폰을 제대로 분석하면 되지 않느냐.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요. 이 석 씨가 지난해 말에 휴대폰을 기기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. 아하. 그 바람에 이제 이거 경찰이 지금까지 바꾼 그 전화기 내에서는 통화 기록이라든지 뭐 이 문자 메시지 이런 게 별로 없는 겁니다. 또는 검색 내용도 예. 안 나오겠네요. 통신사를 이제 압수수색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통신사에서 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최근 1년치 통화 기록만 그래요? 확보할 수가 있어요. 아하. 그러니까 이 석 씨 같은 경우는 3년 전에서부터 5년 전 사이 거를 구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. 네. 이제 그거 말고도 경찰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뭘까요, 있어요. 그게? 이게 뭐냐면 이 석 씨의 이 가족들 휴대전화도 지금 좀 조사를 좀 하는 왜요? 거예요.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통화를 주고받은 내용 등등이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사진 있으면 인터넷 통해 가지고 올려놓고 이러는 거 있죠. 공유도 하잖아요. 예, 이른바 얘기하는 사회 그 관계망 서비스 내에 나오는 사진들 있잖아요. 아하. 그 사진들을 이제 전부 다 추려가지고 그걸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. 아하. 그러면 저 여성의 위형에 변한 거. 뭐 이런 거 등등도 나올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하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요. 대구, 구미, 칠곡 등등등 170개, 관내 170개 산부인과를 지금 압수해 갈 정도로 이 친모 석 씨의 행적을 캐내기 위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요. 그런데 일각에서는요. 이래도 만약에 행적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복준 의원님 일각에서는요. 혹시 산부인과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이른바 혼자 힘으로 출산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어떤 그 보도가 하나 나오기는 했어요.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석 씨가 이 출산이 임박했던 때가 언제냐면 2018년이에요. 2018년경에 회사 이 PC를 사용해서 회사 PC를 사용해서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이 뭐냐면 출산 준비. 그다음에 셀프 출산 이런 그 단어를 그 검색을 했다는 게 평소에 드러났습니다. 검색해볼 만한 단어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 의미가 있게 있는 것 같고 다가오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출산이라 추정되는 시기가 2018년 1월에서 3월이거든요. 그 즈음에 이 여성 석 씨가 평소에 입고 다니던 옷보다 확실히 큰 옷을 입고 다녔다. 임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. 주변에 진술 나오는군요. 예, 그런 진술 그 증거를 확보했다고 그러고요. 네. 그다음에 출산 이후에 온라인으로 분명한 거는 육아용품을 다수 구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기 그 즈음에 그 본인의 딸 김 씨도 출산을 했잖아요. 그러면 이 석 씨 같은 경우 그렇게 둘러댈 수 있지 않습니까? 그 육아용품 그 손주한테 주려고 내가 구입한 겁니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겠죠. 그러네요.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 증거에 그치기 때문에 뭔가 더 구체적인 물증을 찾아내야겠다는 생각도 든데요. 이런 가운데 친모 석 씨의 전 사위가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주목할 만한 얘기를 했다면서요, 김유진 아나운서. 그렇습니다. 구속된 20대 여성, 그러니까 딸의 전 남편이 새로운 증언을 하나 내놨는데요. 아기들이 보통 병원에서 태어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손목에 띠지를 둘러주거든요. 이름표 같은 건데 이 전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출산 직후 아이 팔멍에 있던 이 띠지가 끊어진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. 만약에 이 주장이 진짜라고 한다면 굉장히 수상한 정황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죠. 산부인과에 가보신 아마 아이를 출산하신 가족분들, 남편분이나 아내분들은 아실 거예요. 신생아들은 단번에 얼굴을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
신생아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띠지를 손목에 채웁니다. 그걸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게 끊어졌다? 이건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, 김복준 의원님? 만약에 그 띠지를 떼낸 사람이 석씨라는 것만 입증된다면 이거는 100% 아이 바꿔치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요? 사실상 일선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그 영아 바꿔치기 하는 그 과정에서도 1차적으로 반드시 따르는 게 띠지 잘라내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띠지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즈음에 석씨가 분명히 그 장소에 와 있었는지 여부를 아마 경찰들은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참고인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. 아하. 그리고 저도 하나 보태고 그럴까요? 말씀드리는데 네. 이 170구 산부인과 압수수색도 중요하지만 네. 사실 띠지가 끊어졌으면 그때 굉장히 난리가 났을 거예요. 그 산부인과가. 아하. 그래서 그때 그런 사건이 그 즈음에 있었다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의료진들이 제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왜냐하면 그 전 사위의 증언을 토대로 그 해당 산부인과가 어딘지를 캐서 그곳에 근무했던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토대로 진술을 받아본다면 뭔가 유은광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그런데 우려되는 대목이 있습니다. 백성문 변호사님, 네. 지금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경찰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. 그러니까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안 돼요. 이제 구속 기간에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다음 달에 이제 5일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. 아, 그래요? 근데 그때까지 수사하고 끝 이게 아니고요. 지금 문제는 이 저 석 씨가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. 네. 무슨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못한 이 본인의 딸이 출산한 아이를 쉽게 말해서 유괴해온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거예요. 아하. 근데 지금 그 아이의 존재도 모르고 지금 사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소를 한 다음에 관련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서 만약에 추가로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된다면 네. 그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죄명에다가 뭐 아예 별개로 추가 기소를 하든지 병합해서 다시 이 안으로 기소를 해서 저 여성의 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물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미스터리하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 상황에서요. 지금 아이가 한 명은 없어진 셈이에요. 반드시 이 사실을 규명해야지 사라진 아이 한 명 반드시 그 행적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 사건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진실이 파헤쳐질 때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